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그룹이 오는 2023년 뉴욕에서 열리는 제22회 전미주 한인체육대회 타이틀 스폰서로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인 RSV와 다른 여러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 미 수학과학회가 연방정부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학자금 융자 탕감 정책에 대해 중단 명령을 내린 가운데 교육부가 탕감 신청 승인자에 대한 통보를 시작했으나 아직 탕감은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백악관의 중재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던 철도 노조 파업이 일부 노조의 잠정 합의안 반대로 크리스마스 직전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직도 코비드-19 변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이 예방을 위한 새로운 부스터가 준비되어 다행이죠. 새로운 이가 부스터가 준비되었습니다. 명중. 5세 이상의 모든 주민은 지금 부스터를 접종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vaccinefinder 또는 877-829-4692로 전화 주십시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40년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미국 최대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한국어 서비스팀은 다양한 혜택 및 수백여 개의 처방약을 코페이먼트 제로로 제공하는 향상된 2023년 메디케어 플랜을 쉽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연례 가입 기간이 12월 7일에 마감됩니다. 1877-718-3682, 1877-718-3682로 전화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그룹이 오는 2023년 뉴욕에서 열리는 제22회 전미주 한인체육대회 타이틀 스폰서로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키스그룹과 제22회 전미주 한인체육대회 뉴욕 조직위원회는 21일 본사 실내체육관에서 타이틀 스폰서 조인식을 갖고 키스그룹이 뉴욕 미주체전의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미주체전 조직위에 $500,000를 후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키스그룹 측은 이번 미주체전을 통해 장차 미주 한인사회와 나라의 미래인 한인 청소년들이 성실과 노력을 바탕으로 자기개발과 한국인의 후손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22회 전미주 한인체육대회가 이곳 뉴욕에서 내년 6월 달에 진행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며 저희 키스사가 메인 타이틀십 스폰서로 함께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저희 임직원 한 명 한 명이 다 같이 노력하여 정말 후세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후원으로 미주체전 조직위는 각종 행사와 대회 홍보물에 대한 타이틀 스폰서인 키스그룹의 로고를 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담복, 유니폼 등에 키스그룹의 로고를 넣을 예정입니다. 미주체전 조직위는 키스그룹의 통큰 후원을 힘입어 성공적인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키스사의 우리 장영진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그 바람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뉴욕 대한체육회와 우리 미주체전 조직위원회는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 이 미주체전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앞으로 장 회장님이 큰 뜻과 큰 푸른 꿈을 가진 이 선물을 받고 정말 이 22회 체육대회를 우리 한인들이 미국 사회에서 피어나갈 아메리칸 드림으로 푸른 꿈과 이상을 불꽃처럼 튀어서 아름답게 장식되는 위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개막식은 오는 2023년 6월 25일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의 뉴욕 아일랜드스의 홈구장으로 사용해왔던 나소 베테랑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인 RSV와 다른 여러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 미국 소아과 협회가 연방정부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RSV뿐만 아니라 엔테로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독감 등 여러 호흡기 질환에 감염된 영유아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코엔 아동의료센터의 찰스 슐라인 박사는 요즘 병원 응급실에서 하루 3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보게 된다며 이는 전년 대비 50% 정도가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병원을 찾는 아이들은 평균 2세 미만으로 쇠기관지염과 상부 호흡기 질환 등의 증상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 소아과 학회는 전례 없던 호흡기 질환이 급증하면서 연방정부의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놀스웰 헬스 관계자들도 호흡기 질환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병원에 병상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 관계자들은 아이들이 배로 호흡하는 증상을 보일 경우 호흡기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며 이상 징후가 있다면 바로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자주 손을 씻고 기침, 재채기 등을 할 때는 반드시 입을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학자금 융자 탕감 정책에 대해 중단 명령을 내린 가운데 교육부는 탕감 신청 승인자에 대한 통보를 시작했으나 아직 탕감은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미겔 카도나 연방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부터 탕감 프로그램 신청자 중 승인자에 대해 이메일로 통보하고 있다며 탕감 집행은 중단됐지만 우리가 소송에서 승리, 탕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승인 통보 이메일에는 당신의 탕감 신청이 승인됐으며 다른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이 기재가 돼 있으나 불행히도 여러 건의 소송으로 탕감 집행은 보류되고 있으며 법원에서 승소하면 부채가 탕감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지난 3일 백악관은 융자 탕감 신청자가 2,600만 명을 넘어섰고 이 중 1,600만 명에 대해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신규 탕감 신청 접수는 중단했지만 기존 신청에 대한 승인 심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승인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14일 제8연방항소법원이 탕감 정책 시행을 전국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했고 지난 18일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금지 명령 무효화를 요청, 대법원이 오는 23일쯤 이를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백악관의 중재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던 철도 노조 파업이 일부 노조의 잠정 합의안 반대로 크리스마스 직전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열차 차장 3만 6천 명이 소속된 스마트 수송 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노사 간 잠정 합의안을 부결시킨 반면 엔지니어 2만 4천 명이 소속된 엔지니어 형제들 BLET는 잠정 합의안을 수용했습니다. 철도 노조는 각 직종별로 모두 12개가 있으며 조합원이 12만 명에 달하지만 스마트 수송 노조와 BLET 노조가 가장 규모가 큰 노조이며 조합원이 6천 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2개 노조 모두 찬반 투표를 완료한 결과 거대 노조 2개가 각각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것을 비롯해 중재안을 거부한 노조가 4개, 수용한 노조가 8개에 달해 다음 달 8일까지 추가 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타협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8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철도 노조들은 법적으로 9일부터 파업이 가능하며 크리스마스 직전 철도가 마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철도 노사는 지난 9월 협상을 벌이다 실패하자 협상 시한 하루 전 백악관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임금 24% 인상, $5,000 보너스 지급 등 잠정 합의안을 마련해 가까스로 파업을 모면하고 노조별 찬반 투표에 들어갔었습니다. 철도가 미국 내 화물 수송의 30%를 담당하기 때문에 파업에 돌입하면 물류 대란이 발생해 하루에 $2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생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욕에서 마리아나 흡연이 합법화된 지 1년 6개월 만에 마리아나 판매소 36개가 정식으로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뉴욕주 마리아나 관리위원회는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등의 영리 목적의 마리아나 판매점 28개와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판매점 8개 등 36개에 대해 판매 면허를 발급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모두 175개 판매 허가를 발급하기로 했으며 이 중 150개는 영리 목적 민간업체, 25개는 비영리 단체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발급된 36개 라이센스는 1차분으로 뉴욕시에 모두 13개가 발급됐으며 이 중 맨하탄과 퀸즈가 각각 4개, 브롱스에 3개, 스테이튼 아일랜드 2개가 할당됐습니다. 또 롱아일랜드에 7개, 알바니 4개, 서던티어에 2개, 모호크밸리와 노스컨트리에 각각 1개 면허가 발급됐습니다. 이외 비영리 단체 8개는 마리아나 판매를 통한 수익으로 에이즈 환자 재활, 직업훈련 등 사회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뉴욕주 맨하탄 지방검찰청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성추행 입막음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엘빈 브레이그 지검장이 이끄는 맨하탄 지검이 전임자인 사이러스 벤스 주니어 지검장이 수사하다가 포기한 성추행 입막음 의혹을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벤스 전 지검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행 의혹 폭로를 막기 위해 포르노 배우에게 13만 달러를 지급한 사건을 수사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마이클 코언은 유죄 선고를 받았고 벤스 전 지검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입막음, 돈 지급 조작 등을 기소하려다 포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그 지검장은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리며 이미 회계 조작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앨런 와이셸버그 전 트럼프 그룹 CFO를 압박, 그의 협력을 얻어낸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레이그 지검장은 와이셸버그가 트럼프 개인 비리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그룹의 보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할 수 있다고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다음 달 6일 결선 투표가 치러지는 조지아주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 민주당 백기사로 나섭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조지아주 아틀란타를 방문해 민주당 출신 현역 상원 의원인 라파엘 워너 후보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 직전인 지난 10월 28일에도 조지아주를 방문해 워너 후보와 공동 유세를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서 최초의 흑인 상원 의원인 워녹 의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상대 후보인 워커 후보의 자질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허셀 워커는 훌륭한 미식 축구 선수였다며 하지만 이 같은 경력이 미국의 경제와 외교 안보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예상을 꺾고 현재 상원 100석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석을 확보, 당연직 상원 의원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포함하면 이미 다수당이 된 상태지만 조지아주에서 승리하면 확실한 과반수를 선점하게 됩니다. 한편 공화당도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 테드 크루즈,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등이 지원 유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공화당 하원 의원 10명 중 단 2명만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출신 데이빗 바라다오 의원이 98% 개표 상황에서 51.7% 지지를 얻어 48.3%에 그친 민주당 루디 살라스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데이빗 바라다오 의원은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의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인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견제 속에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하원 의원 10명 중 체니 전 부통령의 딸 리즈 체니를 비롯한 4명은 트럼프가 경쟁 후보 지지를 선언함에 따라 낙선했고 4명은 자진해서 은퇴를 선언하는 등 8명이 하원을 떠나게 됐습니다. 트럼프 탄핵 찬성 의원 중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바라다오 의원 외에 워싱턴주 출신 댄 뉴하우스 의원 등 단 2명에 불과합니다. 또 연방 상원에서는 트럼프 탄핵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 7명 중 알래스카주 출신 리자 머코프스키 단 1명만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러시아 관련 기사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AP통신 기자가 전격적으로 해고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가 안보 분야를 담당하는 AP통신의 제임스 라포르타 기자가 21일 AP로부터 해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폭발한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미사일이라고 보도해 파문이 크게 커졌는데 그 보도가 이른바 가짜뉴스로 드러난 것입니다. 제임스 라포르타는 지난주 뉴스 얼러트를 통해서 폴란드에 떨어져 폭발한 미사일이 러시아 것이라고 보도해 마치 러시아가 폴란드를 공격한 것 같은 느낌을 줬습니다. 이 때문에 나토가 수집됐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엄청난 파장이 몰아쳤습니다. 이런 심각한 내용의 기사를 제임스 라포르타 AP 기자는 구체적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특히 익명의 미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를 해 더욱 문제가 됐습니다. 이유는 이후 조사한 결과 러시아 것이 아닌 우크라이나 미사일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30년간 냉동 보관된 배아에서 쌍둥이가 태어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CNN에 따르면 지난달 10월 31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사는 레이첼 필립 리츠웨이 부부 사이에서 쌍둥이 남매 리디아와 티머시가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익명의 기부자가 기증한 배아를 통해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쌍둥이의 배아는 지난 1992년 4월 22일에 냉동됐으며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의 배아 중 가장 오랫동안 냉동 보관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 부부는 임신에 앞서 배아를 고르기 위해 기증자의 신체, 유전 조건, 교육 수준, 직업, 영화나 음악과 같은 문화적 취향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부부는 기증자의 번호가 앞자리일수록 더 오래전에 배아를 기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순서상 앞번호에 위치한 기증자를 고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열린 경기에서 우승 후보국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역전패를 당하면서 예측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하율 기자가 전합니다. 리오넬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으로 관심을 모으는 아르헨티나는 우승 후보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첫 경기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C조 최악체로 꼽혔던 사우디아라비아에게 패하면서 당장 조별리그 통과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최근까지 3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지만 결국 이날 무패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미국은 어제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웨일스와 첫 경기를 치렀고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웨아가 전반 36분 선제골을 넣었지만 베일이 후반 37분 직접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무승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국은 오는 24일 우루과이와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한국은 피파 랭킹 28위, 우루과이는 피파 랭킹 14위로 쉽지 않은 경기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 안면 부상을 입었던 손흥민 선수가 현지 훈련에서 거의 회복한 모습을 보이며 벤투호 감독의 16강 꿈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현지 시간 어제 오후 규모 5.6의 강진이 엄습, 최소한 268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생긴 데 이어서 오늘 새벽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에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언어차별을 금지하라는 민권법에 따라 어제 법무부 장관 명의 보도자료를 한국어와 중국어 등 8개 언어로 배포했습니다. 한국 사위로 불리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주 주지사가 11월 22일 오늘을 김치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어제 새벽 5시 45분쯤 뉴저지 사우스커니에서 메이시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관련 출연진 등이 이용할 소품 등이 실려있던 버스와 트레일러 등 7개가 불에 타 전소됐습니다. 박스뉴스가 지난해 맨하탄 본사 앞에 설치한 크리스마스 추리에 불이 난 것을 감안해 올해는 불이 나지 않게 방염 처리된 50피트짜리 트리를 설치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5분쯤 퀸즈 아스토리아 21가의 맥도널드에서 10대 2명이 15세 남학생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퀸즈 컬리지 포인트와 14에비뉴 교차 지점에서 34세 여성과 아들이 21세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유명 모델 킴 카다르시안의 전 남편이자 힙합 스타인 카니에 웨스트가 지난 2020년에 이어서 오는 2024년에도 대선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2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